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통합을 우리 힘으로 이루겠다는 열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무려 1만 명의 대한국민이 6.13 만인 대법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병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6.13 만인 대법회, 제가 외치면 화이팅을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 만인 대법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립운동가 백영송 저사 탄신 16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기원하는 만인 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불꽃을 점화해 주실 불심 도문 큰 스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불심 도문 큰 스님께서 만인 대법회 시작을 알리는 평화의 불꽃을 점화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평화의 염원을 담아 카운트다운을 외치겠습니다. 제가 불법성 하면 여러분 점화하고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법, 성, 점화! 평화의 불꽃이 장엄하게 점화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토의 회원들이 국내외에 실천해온 평화의 행동의 염원이 뜨거운 불기둥으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죠? 자, 이제 불법성 삼보의 귀의하는 삼귀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족의 독립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만인대법회 대회장이자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독립운동가 벽용성 조사님께서 태어나신 지 1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을 기념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국민 대통합, 그리고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만인이 참여하는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회에 참여해 주신 만인 참가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이 행사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내기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용성조사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 소위 삼도 민중 봉기가 일어나던 그런 1860년대에 태어나셨습니다. 동학을 창시하신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 순교하신 그 해에 용성 진존익 조사님께서 태어나셔서 수은 최재우 선생님과 함께 개벽을 논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국을 논한 해월 선사가 당시에 남원 교릉상성 덕미람에 계셨는데, 그곳으로 가서 출가를 해서 해월 대선사의 지도를 받아서 불교 수행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선지식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용맹정진하셨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기울어지자 이 세상에 나오셔서 먼저 중국으로 가셔서 앞으로 임시정부가 들어설 것을 대비한 재정적인 후원책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1910년 나라가 뺏기자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자고 과거 삼정성 6판서 369월의 관료를 지낸 분들에게 호소했지만은 시절 인연이 아니라 하면서 물러서자 용성조사님께서는 이제야말로 새로운 나라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도교 교주 손병기 선생님과 뜻을 합해서 3.1운동의 막후 기둥이 되셨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자,
우리의 본래 이름은 한나라고 그것이 분열돼서 사만이 됐고 사만을 하나로 하자 하는 게 사만 일통의 통일 정신입니다. 그 사만을 대한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한 제국의 대한을 나라 이름으로 하고, 즉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은 대한으로 하고, 그러나 이것은 임금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 민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국호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태극기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3.1운동에서 태극기를 들고 저항의 표현으로 삼아 흔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의 국기가 바로 영성조사님의 이러한 사상과 행동에서 나왔다. 이것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후 영성조사님께서는 평생을 바쳐서 불교의 새로운 개혁운동과 그리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에 힘을 쏟았지만은 1939년 일제의 강관 탄압에 모든 조직이 일망타진되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시리에 빠졌을 텐데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앞으로 60년 후 1999년이 되겠죠. 6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독립될 뿐만 아니라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리라 하고 예언을 하시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5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800년 대운이 열리리라. 이렇게 해서 날짜가 지정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조사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예시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 또한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조들과 함께 마음을 내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과거에 상상도 못할 그런 경제적인 대국, 기술 강국,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한류 문화라고 하는 이런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정세의 급변한 상황 변동으로 한반도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전쟁으로 다 일시에 무너질 그런 위험에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정치를 보면 4분 5열이 돼서 마치 적을 상대하듯이 다른 정당,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국난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런 마음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성장 동력이 소진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민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 영성조사님께서 또 수많은 우리의 애국열사들이 바라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대학볕 아래에도 불구하고 만인이 모여서 우리의 염원을 한번 펴보자. 하늘이 있다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고 조상이 있다면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언덕을 베푸실 거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기빈 여러분과 또 정토의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뜻깊은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륜 스님께서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가 있을 때마다 먼 길 달려와 주신 내빈들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귀빈이 많이 참석해서 일일이 다 개개인을 고려해서 소개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먼 길을 쫓아왔는데 자기 소개가 안 됐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성 큰 스님의 유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주고 보존해 주신 불심도문 큰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용성 스님의 유훈을 실현하고자 만들어진 단체가 대각회입니다. 대각회 전 이사장이신 황산 해총 스님 오셨습니다. 실상사 회주 취산 도법 스님 오셨습니다. 건강정사 회주 벽암 지홍 스님 오셨습니다. BBS 이사장이며 화엄사 주지 초암 덕문 스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심 도문 큰 스님의 수법제자나 상자인 해수, 환희, 정림, 법상, 법일, 일광 스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그 다음에 중앙성가대 여초 스님을 비롯해서 정묵, 임종, 천안, 지한, 운진, 원경 스님 오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스님 오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웃 종교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천도교 정교령님 오셨습니다. 박경조 대한성공회 주교님 오셨습니다.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님 오셨습니다. 김홍진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님 오셨습니다. 김대선 원불교 교무님 오셨습니다.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홍윤종, 이창구, 신흥준 부회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사회원로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영,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최상영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유균 극동대 석좌교수님 오셨습니다. 김홍신 소설가님 오셨습니다. 극작가 이금린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정근 전 대한안과학회제 회장 오셨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신 전세균 전 총리님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이신 김성건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정치하시는 분들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많은 의원님들이 참가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함으로 해서 대다수 의원이 오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정동영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님이며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오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희성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종민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도종환 전 국회의원이시며 문체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님 오셨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인호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정토에서 만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는데요, 제가 부를 테니까 다 손을 들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의 서울 제주지부, 네, 저 뒤쪽에 있습니다. 네, 강원 경기 동부지부,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서부지부, 네, 저 뒤쪽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구 경북지부, 부산 울산지부, 네, 경남지부, 대전 충청지부, 광주 전라지부, 해외지부와 국제지부, 해외에서 오셨습니다. 네, 청년지부, 네, 공동체지부, 행복운동본부, 네, 오늘 날이 뜨겁다고 어제 제가 방송을 해서 제발 좀 노약자들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지 말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보라고. 그래서 오늘 열사병 환자가 안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잘 볼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법륜 스님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만인대법회 개최진 이곳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님을 대리해 김종훈 경제부지사께서 환영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종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법륜 스님께서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어제 발생한 지진 피해 현장 점검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다는 말씀 계셨는데요. 김관영 지사께서도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말씀과 같이 하지 못해 아쉽다는 말씀 전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관영 지사의 환영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용성 조사님의 탄신 160주년을 기념하는 만인대법회에 참여하게 돼 영광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 정동영 의원님, 박기승 의원님, 주호영 의원님, 김동용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사를 마련하고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중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백용성 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법륜 스님과 중림정사 주지 유수 스님, 정토의 관계자분들 고맙습니다. 백용성 조사님은 참 눈부신 분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화엄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참불가를 만들어 부르며 불교의 대중화와 대각교 운동으로 불교의 현대화, 생활을 이끄셨습니다. 승려로서의 직분에 충실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애국운동을 실천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빛나는 정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어가겠습니다. 차별화된 힘을 키우며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곳 중림정사가 백용성 조사님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전하도록 돕겠습니다. 국민 통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지로 나아가는 데 힘을 더할 것입니다. 평화, 통합, 미래로 800년 같이 만들어 갑시다. 탄신 160주년 기념 만인 대법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관영 지사님의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듣는 순서입니다. 방금 전에 스님의 소개를 들으신 대로 오늘은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인사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세 분만 무대 위로 모셔서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계를 대표해 천도교 박남수 전 교령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광스럽게 백용성 조사 단신 160주년을 기념하는 만인 법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백용성 조사의 법손 제자이신 도문 큰스님, 그리고 사단법인 용성조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지강 법륜 스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백용성 조사 단신 160주년을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동학 천도교와 용성조사는 여러 면에서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을 창시한 수훈 대신사께서 잠시 남원의 교룡산성에 머물며 천도교의 동경대전을 집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은적당, 은정암이라고 하고 있으며 당시에는 용천사 등밀암이었습니다. 이때 수훈대신사께서 머물 곳을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해월 스님이었습니다. 그 해월 스님의 제자로 남원 등밀암에서 14살 어린 나이로 출가한 분이 또 바로 용성 진종조사입니다. 그리고 용성조사께서 1919년 3.1운동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여 민족대표로 나설 때 그 중심에는 수훈대신사의 도통을 이어받은 의암 손병희 성사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19세기 말 국난의 시대에는 수훈 최재우와 해월 스님이 손을 맞잡았고 다시 독립운동의 전선에서는 의암 손병희 성사와 용성조사가 손을 맞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성조사와 동학천도교의 인연은 선천시대를 마감하고 후천의 개벽을 위해 손잡고 노력했던 역사로 이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제가 도문 스님, 법륜 스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지금은 용성조사 곧 널리 알려져 백용성 스님을 아는 한국인이 조금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용성조사의 후학께서 널리 알리려고 했던 끊임없는 노력이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에 다시 한번 성안하는 마음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조남 정도만 널리 알려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성조사께서 1910년 일제가 국권을 빼앗자 분연히 산사를 나와 한양에서 보교소를 연 일이며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함경도 북청에서 금강을 열었던 일이며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대서특필되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일본을 배격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1운동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용성 진종조사는 나는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불교상으로 보더라도 조선의 독립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당당히 밝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대각사는 포교당일 뿐 아니라 독립운동의 성지, 독립운동의 사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성조사께서 독립에 대한 염원이 추상적인 이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독립운동이며 불교가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으며 천도교 경전의 용시용화를 상기시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 지도자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중생에게 알려야 하며 또 대중들에게 실천으로 나아갈 힘을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불교 경전이 한글화는 산속의 불교가 아닌 도시의 불교, 성념안의 불교가 아닌 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를 새롭게 일으켰으며 더 나아가 불교를 도시와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사부대중의 지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편의적이고 평등은 이어받고 평화는 이태롭기만 합니다. 세상이 경쟁과 성장을 미동으로 삼는 동안 환경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본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선천의 시대를 넘어 후천을 만들고자 했던 그동안의 서성 선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용성조사의 가르침은 그 행동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산사에서 도시로 소수 지식인에서 다수의 대중으로 나아가며 그들 대중을 지성으로 만들어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좋은 내용, 세상에 알릴 가르침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알려나갈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인대회를 개최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용성조사님이 계셨기에 3.1 독립운동이 민족운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3.1운동 100주년에 나서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맹함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용성 진종조사의 가르침이 앞으로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에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오늘 만인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해 나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도교 박남수 전 교령님의 축하와 격려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계를 대표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백용성 조사님 탄신 160주년을 맞이하여 만인 대법회에 참석해 주신 불자 여러분, 각계 각층의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불교의 대선사이자 독립운동가이신 용성 조사님은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으로 결의 앞날을 밝혀주신 지도자이십니다. 저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 장수에서 용성 조사님의 높은 뜻을 기리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행하는 오늘의 법회가 저에게는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용성 스님 생가터를 복원하고 이곳에 중림정사 창건을 주도하신 분은 도문 큰 스님이십니다. 작고하신 김상두 전 장수 군수님의 결단과 후원이 도문 스님의 끝없는 열정과 합해져 용성 스님의 유훈 사업에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도문 큰 스님으로부터 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가 당시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백용성 조사 탄생 성지 성역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만인 대법회를 주관하시어 수가일간 대회 준비에 정진해 오신 법륜 스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두의 정성이 모여 앞으로 우리 중림정사가 용성 스님의 애국혼을 후세에 계승하는 성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불교는 종교 이전에 우리 민족의 사상과 문화를 간직한 역사입니다. 특히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선 호국 사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기원하는 만인 대법회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위기 요인을 차분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능케 한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간 유지되어 온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미, 중의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중견국이 부상하는 다극체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이 적절한 상황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군사적 강경 대치가 일상화, 장기화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며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경제, 산업, 국방 등 전면적인 사회 대개조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미국이나 중국은 국익 차원에서 미래 산업의 혁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혁신 산업 육성과 국익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처럼 좌파 에너지냐 우파 에너지냐를 따지며 아웅다웅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가 증명했듯이 우리는 이 불안한 미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굽이쳐 흐를지언정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역사의 진보를 향한 발걸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소통과 통합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일상에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의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회 내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 회장이신 주호영 의원님의 축사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불자 여러분, 특히 해외에서까지 와주신 불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 여러 당의 사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아마 국회 불자 대표라고 제가 대표해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근대 불교의 선지식이자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신 백용성 조사님의 탄생 160주년을 맞아서 그 유훈을 되새기고 또 이 시대의 과제인 한반도 평화 지키기 또 국민 통합을
다짐하기 위해서 10,000명이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 백용성 조사님의 법제자로서 유훈을 이어가고 선창하시는 데 앞장서 주시는 불심도문 큰스님, 또 정토회를 이끄시면서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고 계시는 법륜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용성 조사님께서 일찍이 우리 대한전국 800년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우리 밝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예언하셨다고 하니 참으로 고맙습니다마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의 환경이나 우리 내부의 문제들은 결코 이대로 둘 수만은 없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마는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한반도도 전운이 점점 고조되는 아주 위험한 시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물어 돌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국민 갈등 지수가 2번째로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1년에 내부적으로 다투어서 벌이는 비용이 그때 가격으로 2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갈등 문제를 국민 분열을 풀고 통합하게 되면 1년에 3% 이상의 경제 성장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은 지금 정신적 내전 상태로까지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땡볕에 전국에서 해외에서 모여서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 국민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은 땡볕에 오래 계셔서 짧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해주신 세 분께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심 도문 큰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정해 듣겠습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을 설해 주실 불심 도문 큰스님께 청법가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심도문 근스님께 삼배의 예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자리관계상 선체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제양막작 충선 봉행 차정기 시제 불교이도다나 무이미 다불 모든 악업을 짓지를 말아라. 많은 선을 받들어 행하라. 저절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여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이니라. 대한정국 대한민국 800년 대운을 맞기 위하여 1만 존자가 모인 이 대법회의 자리에 법원은 제불대계를 읊어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신데 세 가지입니다. 모든 악업을 짓지를 말아라. 모든 선업을 받들어 행하라. 저절로 숨을 쉬듯이 저절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여라. 오늘 1만 존자가 모여서 부처님께서 이것은 하지를 말아라. 예, 하지를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섭유리계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예, 부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천하는 것이 섭선법계입니다.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중생을 위하여 나 너 모두를 위하여 사는 것을 섭중생계다 그래요. 그래서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인 삼취정계를 오늘 1만 존자에게 드립니다.
일만 존자에게 전호를 드리는데 일만 불명호 가운데에서 해등명 열애불이 계십니다. 이 해등명 열애불로 불명호를 휘택을 해서 오늘 일만존자의 전호로 해등명존자로 드립니다. 받으세요. 원컨대 83갑자 갑진년 음력 5월 8일 용성진종조사 탄생 제160회 날에 용성진종조사의 유훈에 따라서 백두대간 중심지 장안산하 중림촌 용성진종조사 탄생 성지에서 용성진종조사 유훈과 동헌완규조사 교실을 불심도문법사와 지광법륜조사와 대능유수조사가 유훈을 실현하고 종교를 초월하여 직업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섭유리계라고 하나니다. 부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을 섭선법계라고 하나니다. 부처님께서 자기만을 위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중생을 위하여 나, 너 모두를 위해 생활하는 것을 섭중생계라고 하나니다. 일만존자에게 삼취정계를 설하고 받은 공덕과 삼취정계를 받은 일만존자에게 해등명열애부로 불명호를 질택하여 해등명존자로 존호를 받은 공덕과 만인대법회 법어로 재불대계를 읊어 보급한 공덕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기원하는 만인대법회 해동정국 대한민국 800년 대운을 받아 가진 공덕이 널리 일체에 보급이 되어져서 나와 더불어 중생 등이 극락 국토에 왕생하여지이다. 아미타불을 챙겨나고 미묘 법문을 듣고 무생 법인을 얻고 성불 수기를 받아지다. 삼마 시당 삼마 발침. 다시 한번 우리 큰 스님께 오래오래 우리 지켜 주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의 염원을 담은 만인 평화 선언과 만인의 다짐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만인을 대표해 법륜 스님과 김성곤, 염태영, 정동영, 도종환, 박희승, 김두관, 김홍신, 김교흥, 김종민님께서 평화 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만인 평화 선언. 2024년 현재
한반도는 전쟁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을 전쟁 관계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은 북으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날리고 북은 남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다시 남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은 새로운 대응을 할 것이라 협박하며 연일 아슬아슬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당국의 발언대로면 이미 한반도는 준전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성과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이에 대응한 억지 전략인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이 지역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참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착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셋,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전술핵 운용부대를 실전 배치하고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시켰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끝나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새로운 핵 확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통해 북한 핵무기를 신속히 동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우리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2024년 오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통합된 마음으로 나설 때입니다. 오늘은 3.1 독립선언 33인 중 불교 대표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과 독립운동가 양성에 힘을 쏟은 백용성 조사 탄생 1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 독립정신의 핵심은 독립된 나라 대한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국입니다. 1930년대 일제의 잔혹한 탄압으로 우리 독립군들이 괴멸될 때도 대한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백용성 조사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꿈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만인의 행동은 미래를 개척하는 힘찬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국민 대통합,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우리 만인은 마음과 정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의 중심을 담아
호소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을 고집하면 오히려 전쟁의 위기는 높아집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도 함께 시도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남북한 합의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남북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대통령 대북 특별선언과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록 국지적이라 하더라도 선제 공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져 돌이키지 못할 참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핵무기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빨리 핵을 동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치권의 단합과 협력을 호소합니다. 다른 정당,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도 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는 정치권은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 시민사회와 함께 초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권은 정치적 득실을 떠나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또 여야 합의로 한반도 전쟁 반대 선언을 의결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유엔에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려야 합니다. 하나, 미국 정부와 의회의 현실적인 정책 전환을 호소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안보적 방위 전략이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을 보유했으며 언제든 핵기술을 세계 곳곳에 확산시킬 수 있는 초위험 국가가 되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북핵 동결과 북미 수교를 즉각 동시 추진하여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께 두 손 모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전쟁의 비극을 딛고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무려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에 걸친 피와 눈물과 땀의 결실이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외세에 맞서 일어난 동학혁명 정신, 일제강점에 맞선 3.1 독립정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산업화의 정신,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항쟁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우방, 주변국, 세계 시민들을 향해 우리의 간절한 평화의 의지를 전합시다. 우리 운명은 우리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아이들을 위해 오늘 모인 우리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6월 13일 오늘은 분단 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만인의 간절한 염원과 애국심이 이 하늘에 닿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시다. 2024년 6월 13일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기원하는 만인 대법회 만인 일동. 네, 여러분, 만인의 의지를 담은 평화 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화와 통합을 향한 만인의 다짐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리플렛 뒷면에 있는 만인의 다짐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대에 법륜 스님과 함께 만인 대표로 정토회, 전혜종, 양윤덕, 김지현, 박수정님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만인 대표 한 분씩 차례대로 낭독하시고 마지막은 법륜 스님께서 낭독한 뒤에 다 함께 부부는 우리 모두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3일 오늘 우리 만인은 3.1 독립운동의 비폭력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며 세계 인권 선언을 존중하는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운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만인의 다짐을 발표합니다. 하나, 우리 만인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하나, 우리 만인은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하나, 우리 만인은 지난 70년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박애,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안으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며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염원하는 만인 일동. 여러분, 만인을 대표한 법륜 스님과 네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와 환호! 아울러 오늘의 주인공인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굳은 의지와 결심을 세상에 알린다는 마음으로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동과 열정의 박수 소리를 들으니 만인의 다짐이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가 맹세한 만인의 다짐을 이어가기 위해 의미심장한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일체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슬 끊기입니다. 지금 무대 위로 33인이 올라옵니다. 김동영, 최상용, 유근, 김용신, 이금님, 이정근, 정세균, 김성곤, 정동영, 도종환, 김두관, 주호영, 김교흥, 염태영, 박기성, 김종민, 이광재, 최인호, 조민, 민병덕, 박용진, 진호영, 박남수, 박경조, 박종화, 김홍진, 김대선, 이현영, 덕문스님, 지홍스님, 도법스님, 계총스님, 법륜스님 이렇게 33인이 무대에 오셨습니다. 영성조사님께서 3.1 독립선언서 서약을 여러 종고기회를 망라해 33인으로 제안하셨듯이 오늘의 사슬 끊기는 불교의 우주관인 33천의 기운을 열기 위해 정치 사회를 대표하는 33인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무대에 계신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를 대표하는 33분이 평화와 통합을 가로막는 사슬을 다 함께 끊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끊기 하시고 그때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끊기! 자, 이제 국론 분열, 이념 갈등, 여야 정쟁, 남북 갈등, 약육강식의 사실들이 끊어졌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화면으로 나가는 영상을 보니 희망찬 미래가 시작되는 듯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국민 통합을 실현할 주역인 정치사회 대표자 33분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합을 가로막는 사슬을 끊음으로써 우리의 결의를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어서 이제 통합의 불꽃 점화식을 하겠습니다. 촛불을 밝힐 종교계 대표 9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법륜스님, 박남수 전도국 교령님, 대한불교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 박정화 목사님, 도법스님, 박경조 주교님, 지홍스님, 김홍진 신부님, 덕문스님, 김대선 교무님, 이현영 종교협의 회장님, 이렇게 10분입니다. 통합의 불꽃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야만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길 기원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통합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온 세상에 밝히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3, 2, 1 하면 모두 다 같이 통합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에 맞춰 촛불을 점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3, 2, 1 통합! 드디어 사회 통합의 염원이 담긴 통합의 불꽃이 점화되었습니다. 평화와 통합의 촛불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용성 스님께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나선 것처럼 전쟁 위기와 분열의 수렁 속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우리 만인의 국민 행동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통합을 가로막는 사슬을 끊어주신 정치사회계를 대표한 33분과 국민통합의 불꽃을 켜주신 11분의 종교계 대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